안녕하세요, 박준범입니다. 지금부터 37회 회계실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7회는 2019년 8월 3일 토요일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자, 재무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재무회계.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뭐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회계실무 워크북 상권에서 공부했던 사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채 워크북 중에서 예제 3번 사채의 조기 상환과 예제 2번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 요 주제가 이슈예요. 가장 큰.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국세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사채 발행과 관련한 자료이다. 권면상 발행일, 사채 권면의 발행일, X1년 1월 1일, 액면금액 300만원, 액면 이자율은 5%,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X5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가치개수, 현가개수는 다음과 같다. 단일 금액을 당겨올 때 쓰는 현가개수가 이렇게 있고 연속되는 금액, 연금을 당겨올 때 쓰는 정상연금의 현가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 5%에 관한 현가개수도 있고 뒤에 유효이자율 7%에 관한 이자율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가 당연히 유효이자율에 관련된 현가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물음도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다음에 각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 문제 1번 자체가 큰 전체 배점은 25점 배점이에요. 크게 4문제가 나오니까 그 중에 지금 문제 1번을 풀고 있습니다. 전체 25점 배점. 물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밑에 물음이 또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큰 물음 1이라고 할게요. 큰 물음 1번 주식회사 국세가 X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7%이다. 작은 물음 양가로 1번 주식회사 국세의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는 게 첫 번째 작은 물음이고요. 두 번째 작은 물음 뒷페이지에 작은 물음 2번 주식회사 국세가 사채 만기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 비용과 X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사채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3번 주식회사 국세가 동사채를 X3년 1월 1일에 285만원에 상환하였다. 주식회사 국세가 인식해야 할 사채 상환손익을 계산하시오. 단 상환이익과 상환손실을 반드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물음 2번은요. 큰 물음 2번이 있습니다. 큰 물음 1과는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국세가 동사채를 만약 X1년 7월 1일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해봐라. 단 실제 발행일과 권면상 발행일, 유효이자율은 모두 7%이다. 실제 발행일 7월 1일, 권면상 발행일 1월 1일인데 두 시점 다 유효이자율은 7%라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주식회사 국세가 사채의 발행으로 수령한 현금액을 계산하라. 양가로 2번 주식회사 국세가 발행한 사채의 발행금액을 계산하라. 양가로 3번 주식회사 국세가 X1년에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전체 물음을 다 읽었죠? 물음 1번 큰 물음 기준으로 큰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월 1일 우리 사채에 찍혀있는 사채의 권면에 찍혀있는 발행일에 발행이 됐어요. 그죠? 권면상 발행일도 1월 1일이고 실제 발행일도 1월 1일인 경우에요. 큰 물음 2번은 어때요? 큰 물음 2번은 여전히 여러분 권면상 발행일은 1월 1일이야. 이 사채는 X1년 1월 1일에 발행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6개월 동안 발행이 안 되고 있다가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는 7월 1일에 발행된 경우를 가정해 보라는 거야. 물음 2번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예제 2번 이자 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이라고 우리가 워크북 공부할 때 있었죠. 이게 흔히 우리 회계실무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아무튼 이때 기출이 됐고 공부를 이제 하셔야겠죠. 일단 물음 1번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음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에 발행된 경우, 권면상 발행일에 실제로 발행된 경우를 풀어볼게요. 사채 문제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캐시플로우를 분석합니다. 일단 여러분 몇 년을 그려요? 5년.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고 만기가 X5년 12월 31일이니까 이자는 매년 주고 5개년치를 그립니다. 선을 긋고 5개년치를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각 해 말에 연도 말에 지급해야 될 액면 이자를 계산해야겠죠. 얼마예요? 액면 금액 30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 0.5%. 0.5%가 아니고 5% 곱하기 0.05 하면 매년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매년 15만 원이 액면 이자 나가는 거예요. 이자 우리가 나가는 거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기가 되면 당연히 원금을 갚아야겠죠. 300만 원. 만기에 300만 원이 있어요. 이 현금 흐름들은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시점, X1년 1월 1일 시점에 봤을 때 미래에 나갈 돈들이야. 미래에 나갈 돈들이죠. 이만큼이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될 빚이에요. 빚. 부채라고 빚이에요. 얘들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지금 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당겨옵니다. PV,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를 하는데 뭐에 의해서? 액면 이자율 5% 아니죠. 유효이자 7%. 유효이자 7%에 의해서 앞으로 당겨올 거예요. 이때 우리 현가 개수를 쓰죠. 일단 여러분 액면 이자가 매년 5기간 동안 매년 생기죠. 연금, 정상연금 현가 개수를 쓸 건데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15만 원은 연속되고 있고 정상이라는 거는 같은 금액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정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금액이 연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정상연금 현가 개수를 써야겠죠. 자, 15만 원. 15만 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7% 라인에서 5기간. 7% 라인에서 5기간. 4.1002, 4.1002 이걸 써요. 4.1002. 이 결과를 여러분 메모리 리콜 합니다. 계산하는 스킬도 보세요. 계산기 쓰는 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메모리에 넣어 놓은 거고 바구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금 마지막에 300만 원. 얘는 5년 말에 한 번 생기죠. 한 번. 이걸 당길 때는 현가 개수를 쓰는 거예요. 5개년 7% 5개년 0.7130을 곱하면 되죠. 300만 원 곱하기 0.7130 이것도 메모리 플러스 하면 지금 메모리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MR 메모리 리콜을 누르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 결과가 리콜돼요. 지금 보인다고. 275만 4,030원 275만 4,030원 이게 뭐다? 사채 현재 가치예요. 사채 현재 가치고 이 사채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현금을 우리 회사로 가지고 오는 거야. 사채의 발행 금액은 그런 의미예요. 이 사채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 당연히 지금 우리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에요. 이만큼이. 이해되시죠? 계산기는 잠깐 옆으로 가고. 자, 275만 4,030원이 뭐다? 사채의 X1년 1월 1일 발행 금액이다. 이만큼이 당연히 현금 조달된다 라는 거예요. X1년 1월 1일 시점의 사채의 가치다. 사채 그게 뭐다?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발행가액, 장부금액 같은 의미예요. 지금 X1년 1월 1일에 275만 4,030원이 이 사채의 장부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38회 기출할 때도 강조했던 건데 사채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각 시점의 장부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보라색으로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이걸 다 반복해서 적어뒀는데 이거를 풀이할 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거고 바로 요 숫자들만 뽑아서 다 숫자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익스체인지가 뜨면 안 되고 자 2754030 이게 X1년 1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이죠. 곱하기 1.07 유효이자율이죠. 1.07 마이너스 15만 원 뭐예요? 액면이자만큼 빠져. 이렇게 되면 여러분 2796812 보이시죠? 확인하세요. 이게 X1년도 말의 장부금액이야. 여기다가 또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2842589 이게 X2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입니다. 또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2891570 이게 X3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 또 곱하기 1.07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2943980 이게 X4년도 말 장부금액 곱하기 1.07 07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300만 58원 나오는데 이건 단수 차이고 300만 원이 된 거예요. 단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현가 개수가 원래 이렇게 네 자리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뒤로 갈 텐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단수 차이기도 58원은 단수 차이고 300만 원이 됐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부금액. 사채 장부금액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 숫자들을 여러분 계산기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다 적어 놓으세요. 이 적어 놓는 게 우리가 대부분의 물음에 이 장부금액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채 장부금액 라인을 적어둔다. 적어두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특정 시점에 이자 비용을 구하라. 금방 풀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조기 상환이 됐다라고 할 때도 특정 시점에 장부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작업이 된다라는 거를 항상 해놓으세요. 우선 작업을 해놓으세요. 자, 풀이해 볼게요. 무릎 1번부터 풉니다. 무릎 1번부터. 무릎 1번 뭐예요? 무릎 1번의 작은 1번.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래요. X1년 1월 1일에. 너무 쉽죠? 우리 구했잖아. 275만 4,030원 구했습니다. 2번. 자, 2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2번. 국세가 두 개요. 두 개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채 만기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 비용 99만 5,970원. 요거 풀 거고. 두 번째. X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사채 장부금액을 구하라. 밑에 있는데 요거 풀어볼게요. 두 개를 구하는 거죠. 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하나는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지금 뭐예요? 두 번째. X2년 말 BS상 재무상태표상 사채 장부금액 우리 다 구했잖아. 보세요. 이런 거 막 물어본다니까. 지금 이 숫자들 이용해서 지금 많이 풀 거예요. 보세요. X2년도 말 장부금액 얼마인데? 284만 2,589원.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거 풀었습니다. 284만 2,589원. X2년 말 시점의 사채 장부금액. 풀었어요. 자, 1번. 만기까지 총 5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 비용. 이거 38회에 나왔던 유형이죠. 이 유형을 쉽게 풀이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38회에도 알려드렸던 방법이고. 자, 앞쪽에 뭘 적냐? 우리 회사가 발행할 때,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유입된 현금을 적으세요. 우리 회사한테 플러스 되는 거. 우리 회사가 기분 좋은 현금 유입액 275만 4,030원. 사채 발행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왔죠. 275만 4,030원만큼 플러스야.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유입된 현금이야. 그리고 이 유입된 현금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만기까지 치르는 대가, 유출되는 현금은 두 개가 있어. 기억. 표시이자 지급분. 15만 원짜리 5개. 15만 원 곱하기 5만 원 5번. 15만 원 곱하기 5번. 75만 원이죠. 니은 만기 때 나갈 원금 상환액 300만 원. 자, 우리 회사는 275만 4,030원을 지금 얻기 위해서 만기까지 총 얼마를 부담해요? 375만 원을 부담해.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부담해. 이 차이만큼이 뭐예요? 이 차이만큼이 우리 회사가 5년 동안 부담하는 총 비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275만 4,030원을 얻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375만 원이 나가. 99만 5,970원. 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비용이라는 뜻이겠죠? 비용이란 총 이자 비용이라는 이 뜻 자체에 음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 안에 음의 뜻이 있으니까 비용 얼마냐? 그럼 99만 5,970원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사채 만기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 비용 99만 5,970원.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보실 거. 여기 보세요. 사채 장부 금액을 이렇게 사채 장부 금액 우리는 쭉 구했어. X1년 초부터 5년이 흘러가는 동안 각 시점의 장부 금액을 다 구했어요, 지금. 이게 재무상태표상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건 여러분 참고용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의 이해를 그냥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밑에 적었습니다. 아래 위로 보면서 보세요. 자, X1년 초 시점은 적지 않고 X1년 말 시점부터 X1년 말 시점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279만 6,812원이에요. 이게 BS에 어떻게 표현돼요? 보세요. 사채는 명목가액으로 일단 위에 적죠. 사채 300만 원 명목가액. 그리고 사채 장부 금액은 밑에 적으세요. 279만 6,812원.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명목가액과 본질인 장부 금액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만 3,188원. 요거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로 생기는 거예요. 명목가액은 300만 원인데 현재 가치, X1년 말 시점의 현재 가치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가액과 그 현재 가치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채 할인 발행되면서 차이 나는 금액을 적는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차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사할차가 되는 거죠. 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은 이 밑에 있는 거야. 제가 밑에 똑같이 숫자들에다가 파란색 줄로 쳤죠. 이 장부 금액들에. 본질은 이건데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상 명목가액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목가액을 위에 다 300만 원을 똑같이 다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명목가액들과 본질인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뭐예요? 사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적어준다고, 차감한 형식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명목과액과 장부 금액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따로 한번 찬찬히 한번 적어보세요. 당연히 마지막에 상환 직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채 명목과액과 현재 가치가 똑같아지죠. 현재가 지금 X5년 말이 되어버린 거니까. 이 시점이 되면 그렇죠. X5년 말 시점은 지금이 이제 현재 가치 할 게 없어. X5년 말 시점은 만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가치하고 명목과액의 가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참고용으로, 공부용으로 제가 적어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큰 물음 1번에 3번 풀고 잠깐 쉴게요. 주식회사 국세가 동사채를 X3년 1월 1일에 285만 원에 상환했어요. 상환했대요. 이때 인식해야 될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죠. 자, 조기 상환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 조기 상환하는 시점, X3년 1월 1일 시점, 즉 X2년 12월 31일 같은 거예요. 이 시점의 사채 장부 금액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를 주고 상환했는지 나오잖아. 그죠? 현금이 얼마를 줬다. 그리고 이 시점에 상환했더니 상환 이익이게 손실이게 라는 거는 이 특정 시점의 사채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죠? 여기서도 장부 금액 나오죠. 보세요. 풀이할게요. 바로. X3년 1월 1일에 조기 상환 하는데 일단 현금 나가는 거, 현금 285만 원. 이거는 명확하죠. 적혀 있잖아요, 여기. 현금 285만 원에 상환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현금 285만 원 적으세요. 없어지는 사채. 사채가 원래 대변에 적혀 있는데 차변에 적히고, 사할차는 차변에 적히는데 대변에 적히면서 사라지는 요 붕괴. 사라지는 요 붕괴. 요 붕괴의 본질은 뭐다?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해서 빼놨죠. 특정 시점 사채 순액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 명목과액과 사할차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각각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 보일 뿐이야. 그죠? 헷갈릴 필요 없고, 본질은 이거다. 사채 순액이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다? 그 얼마짜리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X2년 말 시점에 뭐다? X2년 말 시점에 장부 금액 284만 2,589원. X2년 말 시점에 284만 2,589원. 명목과액 300만 원, 사할차 15만 7,411원.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애봐요. 사채 300만 원, 사할차 15만 7,411원이 날아가잖아요. 없어진다고. 사채 순액, 결국 이 말은 사채 순액이 284만 2,589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빚, 사채 284만 2,589원짜리 빚을 없애기 위해서 현금을 285만 원이나 줬어요. 더 줬죠? 딱 보면 나오죠? 숫자를 더 줬어. 얼마나 더 줬어요? 자, 빈칸이 왼쪽에 나오죠. 공란이 왼쪽. 더 줬으니까 비용, 손실이 되는 거야. 대차 차익을 해보면 여기가 빈칸이죠. 사채 상환 손실 7,411원. 마지막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게 정답이고. 정답, 사채 상환 손실 7,411원. 붕괴를 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붕괴. 붕괴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우리 회사가 현금 285만 원을 지급했구나. 왜 지급했지? 아, 빚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빚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300만 원, 사할차 15만 7,411원. 이건 어떤 의미라고? 사채 284만 2,589원짜리를 없앤다는 의미구나. 284만 2,589원짜리를 없애는데 돈을 더 많이 줬어. 7,000원 좀 더 많이 줬죠. 딱 봐도. 그만큼이 차변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적게 줬다면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84만 2,589원짜리를 없애는데 284만 원만 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차익이 오른쪽에 남죠. 그럼 뭐야, 그게? 그럼 그만큼이, 차익만큼이 사채 상환 이익이 돼요. 당연하죠. 빚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그거보다 적게 줬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 물음 1번 됐고, 잠깐 쉬었다가 큰 물음 2번 기중에 발행되는 경우 확인해 보시죠.